합니다. 페이지가 보면은 52페이지. 우리가 이제 제목이 이제 지국에 나와. 지국에 먼저 A 파트가 이제 직원이 구성이고, 그죠? 좋아요. 지국에 아니 직원이 구성 나오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국에 나온다. 지국에 그 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이야. 시스템. 혹시 그 아는 태양계가 뭔데? 태양계 모르구나. 태양계가 우리 태양 중심에서 이제 수금, 지와 목도선에 행성도 돌고 위성도 돌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시스템. 혹시 그 아는 태양계 영어로 뭐게? 거의 몰라 이거 거의. 태양계가 영어로 뭘까요? 솔라 시스템. 이제 솔라 시스템이에요. 그죠? 솔라가 이제 태양이고 걔가 어떤 시스템인 거. 똑같이 지구계도 보면은 지구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체계, 어떤 시스템이 이제 다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보는 거야. 먼저 합니다. 먼저 보면은 지구의 경우는 이거 있습니다. 먼저 직권. 직권. 직권 그리고 잘했다. 수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일권. 총 5가지 그 권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순서 외워야 돼. 기지수생외 따라해봐. 시작. 기지수생외 따라해봐. 기지수생외. 기지수생외. 그죠? 총 5가지인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일권을 빼고서 보면은 그 생긴 순서야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구계 보면 기권, 그 다음에 직권, 수권, 생권. 일권을 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먼저 이제 간단히 하면은 기권은 우리 그 지구에 있는 그 공기에 대한 거, 대기에 대한 것이 기권이고, 그리고 직권은 우리가 땅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구 그 겉표면이랑 그리고 지구 내부 전부 다 이제 직권이고, 수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물에 대한 거, 수건. 생물권은 우리 생명체에 있는 것이고 생물권이고, 외권은 지구 바깥에 있는 모든 우주에 대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외권의 경우는 우리 태양도 있고 또 달도 있고 은하도 있고 뭐 등등 전부 다 있는 거 싶고 외권이다. 봐야 돼. 됐나요? 그래서 총 5가지 그 권위인데 잘 들으세요. 5가지 권위 서로 간에 그 별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그 이제 영향 전부 다 주고받는 모습이야. 상호작용하는 모습인데 기지수생 이 4가지는 되게 활발하게 작용하는 모습이고, 외권의 경우는 활발히 하지 않는 모습이다.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활발히 하지 않는 모습 비교하면. 그리고 그 서로 간에 다른 건끼리 무조건 다른 건끼리 영향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 내에서도 그 자기끼리도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야. 예를 들면 뭐 기관과 기관끼리 또는 직원과 직원끼리 또는 수건과 수건끼리 또는 생물권 내에서 전부 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고 또 다른 건끼리도 서로 간에 그 상호작용하는 모습이야. 그것을 전부 다 쓸 수가 없어 이게. 그것을 전부 다 쓰게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다 써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어디를 좀 보냐면 문장을 읽어서 누구랑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하는 건데 그것만 좀 잘 찾으면 돼. 우리가 예를 보면은 나오는 3번 A 파트에서 이제 3번인데 그 강물의 영향으로 강 주변 지형이 변한다. 강물 때문에 지역이 변해. 강물은 수건이고 지형은 직원이고. 그래서 수건과 직원이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찾는 거. 찾는 것이 이제 기본 문제야.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의 경우는 누구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물어보지만 대개 문제 보면은 어느 건끼리 하는 상호작용이냐 그것을 잘 물어보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고 어떤 권위인지 잘 찾아야 돼. 중요한 거. 그런 거 캐치하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근데 되게 보면 약간 눈치껏 하면 좀 돼. 눈치껏.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호작용 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물질 또는 에너지 서로 간에 왔다 이렇게 하다 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할 것이 이거야. 이 파트. 뭐 직원? 이거 직원 먼저 해요. 직원의 구조를 보자. 쓸데없네요. 직원인데 직원. 직원은 우리가 보이는 땅과 또 지구 내부 전부 다 이제 직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 내부를 나누면은 혹시 음료 아는 거? 지각, 멘틀, 네. 혹시 이게 뭔지 아나? 들어봤나? 이렇게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구 내부 구분 기준. 지구 내부를 이제 분리 뭐야? 구분하는 기준은 얘는 뭐냐면 어렵다 이거. 얘는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합니다. 속력 변화예요. 아십니까? 저 지진파가 발생되면은 지구 내부로 퍼져 나간다고. 그래서 지구 내부로 퍼져 나갈 때 지진파의 그 속력이 빠르기가 갑자기 변하는 그 구간이 있어. 어느 그 깊이에서 갑자기 속도가 나와서 빠르게 변해. 그걸 통해서 이제 지구 내부는 똑같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층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 참고로 이렇게 속력 변화가 총 3군데 생겨, 3군데. 3군데서 속력 변화가 생기니까 지구 내부를 총 4군데로 나눌 수 있는 거. 다시 잘 들어. 만약에 지구 내부 보니까, 지진파를 보니까 속력 변화가 없어. 없으면 좀 하나인 거. 속력 변화가 한 군데서 생기면 2개 층. 속력 변화가 2군데서 생기면 3개 층. 그리고 속력 변화가 3군데면 4개 층 나누는 거. 그거야.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제 속력 변화가 총 3군데 나타나서 지구 내부를 총 4군데로 나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그럼 지구 내부를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냐? 봐야 돼. 지구 내부 조사 방법 보자. 그리고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직접 조사랑 직접 조사하는 거. 또 뭐냐면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거. 그래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실제로 보는 거야. 그 뭐 땅파가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땅파가 들어가는 거. 그치 뭐 시추 아니야? 시추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어느 기둥으로 빼내고 하는 거이구나. 아무튼 또는 그 땅파가 내 들어가. 그러는 거. 아니요. 그래서 지금 조사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시추법 있고, 그러네요. 그 참고로 보면은 이제 인류가 가장 깊게 들어간 그 깊이 혹시 얼마인지 혹시 아나? 그래서 인류가 이제 땅 파고 들어간 가장 깊은 깊이가 얼마일까요? 모를까? 얘는 약 2kg. 엄청 많네요. 더 깊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엄청 많진 않은 게. 4kg. 더 깊어요. 7kg. 더 깊어요. 26kg는 아니고. 그래서 인류가 파고 들어간 깊이가 한 11km 정도 이제 땅파가 강도 들어간 거. 땅파가 들어가긴 해가지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만 뭐 100m, 200m 그냥 땅파가 잘 들어가죠. 근데 더 깊게 더 들어가면은 땅 팠지. 흙을 빼내야 돼. 어떻게 빼내? 잘 빼낸다. 근데 잘이 어려워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11km면 이만큼 땅 어떻게 돼? 파는 거 해야 돼? 어떻게 파는 게 힘들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땅파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좀 쉽지 않은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땅파가 들어가는 거, 시추법.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원기둥을 빼내고 하는 거. 남쪽에서 보면 원기둥을 쪽에서 빼내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있냐면
땅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땅 파고 들어가서 보나 또는 지구 내부 물질이 나와서 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지구 내부 물질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화산 분출물. 화산 선생인가? 화산 분출물. 화산 분출물을 조사한다. 됐습니까?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을 어떤 용암, 잠깐만, 그것을 이제 조사하면은 지구 내부에 어떤 성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굳이 땅 파고 안 들어가도 나오는 거 어떻게 땡큐. 그죠? 이것이 직접 조사고 이것을 해봤자 지구 내부 깊숙이까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냐면 자 직접 이 반대가 뭐야? 이번에 간접 조사예요. 간접아 또 간접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진입파 분석하는 거. 진입파 분석합니다. 진입파 좀 더 다시 또 설명해주고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간접적 조사 보면 그 운석 연구하는 거 또 있어 친구로 운석 연구한다. 그 운석 아니죠 운석 그 지금 외계에서 떨어져 우리가 외계보다 우리 지구 외부에서 오는 그 조그만 덩어리 떨어져서 지구 내부에 이제 그 지구 내부까지 오면은 그 운석을 분석을 해서 이제 지구 내부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 그럴 때 보면 전제가 뭐냐면 저 운석이 생성되는 그 과정이랑 또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 똑같아요. 그럼 그 과정화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 방법인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진입파 분석.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라고? 진입파 분석한다. 진입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입파를 우리가 좀 더 보자. 진입파. 진입파의 경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뭐냐면 피파랑 또 어떤 거냐면 필기 도구가 있는데 샤프 연필 필요. 연필 많다. 연필 위에 뭐야 이거? 이런 밑잡이기 아니라 밑잡이기. 잘 쓰고 잘합니다 이거. 자 피파랑 또 어떤 거 있냐면 에스파. 피파, 에스파 총 두 가지야. 피파가 뭐냐면 지진이 발생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진입파. 그래서 이름이 피파야. 피가 어떤 단어냐면 이제 그 으뜸이, 그 우선이 그런 그 영어 단어가 있어. 뭘까요? 혹시 아나? 영어 단어 애들 맨날 게임만 해야지. 파워풀. 아닙니다. 뭐 으뜸이. 패스트. 아닙니다. 아이고 아직 많이 모르죠? 뭐냐면 프라이머리. 미안하다. 안 되겠어 그냥. 또 으뜸이 또 우선이 그런 말 뜻이야 이게. 그래서 프라이머리 웨이브에서 이제 피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진입파. 에스파인데 그럼 S 뭐게? 두 번째. 설마 이것도 중인데. 어차피 그러면 두 번째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 세컨드. 두 번째 나오는 진입파니까 그 에스파스니까 했습니다 이게. 아무튼 뭐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거 피파, 두 번째 나오는 수 S밖에 알려네. 먼저 그 그러니까 이동하는 속력 비교하면은 약 7에서 8km/h. 1초에. 나보다 빨라 그래. 나보다 빨라. 얘 절반, 약 3에서 4km/s까지. 1초에 그 이제 진입파가 이동하는 빠르기야. 나보다 빨라 그래도. 다음에 피파 익스파 보면은 이제 그 전파된 그 공간 어떤 이제 그 매개체 통해서 전달되는 거냐면 얘는 고체이건 또는 액체이건 또는 기체이건 무엇이 있으면 전부 다 전달 가능해. 그런데 에스파는 얘는 이제 고체에서만 통과한다. 그러네요. 전부 쟤는 쓸거 많은데 이거 글씨 이거보다 크게 쓰면 안 돼? 줄여. 안 줄여져 어떻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뭐지? 똑같다. 자, 지우개 어떤 것이 지우개일까요? 이거 너무 크게 쓰면 안 돼.
90kg면 안 되고 이 정도 90kg 정확하게 갑니다. 피파는 에스파가 있고 또 참고로 또 보면은 이제 피파 에스파가 이제 진입파가 좀 나갈 때 그때 피파 에스파가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 거지 보면은 피파 경우는 진입파가 쭉 갈 때 그때 이제 피파는 이제 좌우로 진동 좌우로 쭉 가는 모습이고 다음에 에스파 경우는 진입파가 쭉 나갈 때 그때 이런 그렇지 이것이 이제 위아래로 떨려. 자 이렇게 친구로 이 말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시를 자 먼저 피파 경우는 저 실바가 쭉 갈 때 이렇게 쭉 가는 이거예요. 피파 에스파는 뭐 있나 봐. 뭐지? 이게 너무 거의 이게 가는 거다 보니까 참고로 보면은 지진에 대한 피해는 피파는 좀 적은 편이고 에스파는 진입 피해가 좀 큰 편이에요. 큰 편인데요. 예전에 보면은 언제더라? 전에 한 문재인 정부 때인가 그때 보면 그 수능복이 맞나 그때 한번에 수능복이 2주 전인가 그때 이제 지진 나가지고 포항이 맞죠? 그때 수능이 그때 연기된 거 있었거든. 지금 한 몇 년 전이야? 한 6, 7년 됐나 모르겠네. 아닌가? 5년 됐나? 그래서 보면 그때 아마 그때가 그 다음 거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학원 출근 전에 낮에 1시 정도인가? 1시간 2시간 비슷하게 그때 보니까 이제 갑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무슨 문자가 와. 그래서 안전 안내 문자 오는데 딱 보니까 지진 경보 나온다고. 지진 발생됐다고 나와. 진도 4.0? 그래? 4.0이면 되게 큰 거 같아. 진동이 웅 하는 거. 근데 발생되는 이제 진원지, 그러니까 근원지가 어디냐면 이제 포항 쪽에 포항이고 난 서울이고 하니까 포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3km 넘거든. 넘는데 발생하는 시간 보니까 얼마 전이야. 근데 그 정도 큰 지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 쪽에도 좀 진동이 올 거다. 근데 예상에다 들어서 근데 뭐 했냐면 뉴스 나오지 않을까? 뉴스 뉴스 보려고 릴폰 찾고 릴폰 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와. 붕 온다고 지진이 와가지고 근데 집에 있던 어항에 물이 추렁추렁 거리고 막 그래요. 물이. 그래서 그때 나의 약간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때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지진파가 올 거니까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뉴스 채널에 보냈으면 소재의 상품 나오죠. 그런데 약간 좀 아깝이. 기념품에서 내가 찍은 동영상이 뉴스에 다 전부 다 퍼지고 무슨 서울의 어느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이 나오고 내가 실수했네.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안 되죠. 아무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천재지변이 이제 오면 기록물로 남겨서 이제 뉴스에 보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이 없으면 더 좋고 그래요. 이것이 피파 에스파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 내부를 보면은 쭉 보면은 아니구나. 지진파 발생돼. 지진파가 발생돼서 보니까 피파 에스파 쭉 가는 모습인데 에스파는 쭉 가다가 없어. 에스파 못 간다. 왜 그럴까? 쭉 가다가 못 가는 거 보니까 이때 상태가 고체이고 이 내부는 상태가 액체구나. 액체가 있으니까 못 가요. 그렇다고 지구 내부에 기체가 있을까? 아니겠죠 이게. 지구 내부로 가면 갈수록 온도, 밀도, 압력 더 커지는데 기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액체나 고체가 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부에 액체가 있으니까 그게 고체가 없고요. 액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통과하는 모습을 뭐 에스파, 에스파. 그리고 피파의 경우는 쭉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손을 감소하고 다시 또 내부보다 더 들어와서 보니까 더 빨라져요. 갑자기 빨라져. 됐습니까? 진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 통해서 이제 피파가 쭉 가다가 손을 감소하고 감소 모습이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서 다시 또 더 빨라져. 빨라지는 거 보니까 이 내부는 여기는 액체가 아니야. 아무리 지금 고체가 있을 거다. 근거를 이렇게 알게 된다고. 이건 뭐 참고로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구 내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저 지진파의 속력 변화로 우리 전부 다 나누고 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지구 내부 보면 제일 겉에가 이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다. 이거 기다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층상 구조 나오는데. 직원이 층상 구조합니다. 몇 시야 지금? 오케이 빨리빨리 합니다. 이거 먼저 끝내고 시작합니다. 직원이 층상 구조. 참고로 이제 숫자는 굳이 잘 몰라야 돼 숫자는. 근데 어떤 것을 나누지만 포인트만 좀 잘 알면 돼. 제가 겉에서부터 하면은 지각. 그 안에 또 있고 하는데 먼저 지각은 얘는 고체이고 지각을 또 구분하면은 얘는 해양 지각. 해양 지각. 또 뭐냐면 이제 대륙 지각이 나온다. 해양 지각은 말 그대로 바다 밑에 있는 땅 말하는 거. 그다음에 대륙 지각은 말 그대로 우리 육지에 대한 지각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추가로 하면은 해양 지각을 이루는 성분은 얘는 현무암질. 그 현무암 성분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다음에 대륙 지각은 얘는 화성암질이다. 화성암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 이제 지각이 차지하는 거 이제 두께 정도 보면은 지구 내부에 있는 그 구조에서 가장 얇은 층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서 우리 지각 좀 바다 있고 이제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이면 이것이 바다 밑이니까 해양 지각이고 해양 지각 해지. 이게 뭐게? 대륙 지각 대지인데 그때 밑에 있는 그 지각과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멘틀 동계면 모습은 그렇게 돼. 대칭. 되나? 그러니까 두께를 비교하면은 해양 지각은 얇고 대륙 지각은 두껍다. 이거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께는 해양 지각은 얇고 한 대륙 지각은 두껍다. 봐야 돼. 자, 또 한 줄도 내뜨고 띄고 다음 그 기체가 뭐냐면 얘는 이름은 멘틀이고 멘틀은 얘는 성분은 감람암질이고 그리고 멘틀의 특징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해. 부피가 약 80% 정도. 지구 내부 부피의 약 80%. 부피의 80%. 부피의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다. 이거 알면 돼. 책에 어디서 나오냐? 그죠?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한 줄도 띄고. 띄고서 그 안에는 뭐냐면 외핵이고 외핵은 상태가 이제 액체로 추정한다. 액체로 추정. 다른 것들은 상태가 뭔데? 고체. 얘는 액체 추정이고 외핵의 성분은 얘는 철과 니켈이에요. 철 니켈이다. 됐습니까? 금속으로 된 건데 액체다. 참고로 철이 거의 대부분이야. 한 90% 정도가 철이고 니켈도 좀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한 줄도 띄고 다음에 이제 내핵인데 내핵은 얘는 상태가 고체로 추정한다. 고체 추정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성분은 또 다 똑같이 철과 니켈이에요. 니켈이다.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띄웠냐면은 지갑과 멘틀의 경계면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길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호로 비치치 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 그래서 그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뭐라 지갑과 멘틀은 똑같은 거 아닌지 다른 거지. 그 말이 뭐냐면 연속이 아닌 거야. 됐나?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전기가 되는 건데 전기되는 건 어떤 선이 아니고 어떤 면. 됐나? 오케이? 그죠? 어떤 면으로 된 거니까 그 이름은 사이거 이름 경계의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불연속면이다. 연속면 선도 아니고 면이야 면이고 너무 길다 보니까 애들이 잘 못 써 이거 못 외워. 이게 뭐야? 외워봐. 시작. 모호로 비치치. 욕하는 거 아니야. 욕하면 안 돼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건데 길다 보니까 너무 길어. 잘 못 외워. 그래서 말 줄이면 같은 말이 뭐냐면 모호면 잘 되는데 모호면 그죠? 뭐 이것까지는 뭐 중학교 내용 뭐 충분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보면은 그 멘틀과 외액이 경계면 이름도 있어 이름. 그 이름 뭐냐면 이름은 얘는 구텐베르크면. 구텐베르크면이에요. 구텐. 와. 그래서 구텐베르크 면이고 또 외핵과 내핵이 경계면 이름은 레만면. 이렇게 써게 면. 경계면 이름은 모으면 이 기본 성식이고 나머지 구텐베르크면 또는 그 레만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 좀 배우거든. 한 고2, 3 때 배워요. 고1 때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약간 상식으로 알면 돼. 지금 상식으로. 나중에는 뭐 필수이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약간 상식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가면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가. 온도, 압력, 밀도 더 증가합니다. 온도 그리고 밀도 그리고 압력 이 더 증가한다. 되십니까? 자 문제. 자 지구 표면 온도 몇 도일까? 평균 온도 약 15도. 상식은 아닌데 뭐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지구 내부 온도 몇 도일까? 내부 온도 더 뜨겁다. 그 군대에서 보면 그 이제 겨울에 또 훈련할 때 근데 텐트 칠 때 보면 땅콩가 들어간다고. 왜 그럴까? 따뜻하니까. 군대 안 갔어? 그럼 2월달 다음 주가 오늘 다다음 주 설날이 설 특집 병영 캠프 숙성으로 빨리 한번 맞추고 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무튼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온도 한 5,000도 돼. 되십니까? 표면은 뭐 15도, 5,000도 되는 모습이.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가면서 온도도 커지는 모습이 더 높아지고. 다음에 자 서로가 뭐예요? 제일 안쪽에가 이제 내핵, 멘틀 그리고 지각인데 이 것은 가벼운 거, 안쪽은 무거운 거. 다시 말하면 밀도는 내핵이 가장 크고 밀도 배웠잖아. 기억 안 나죠? 오케이. 다음 주 우리가 밀도 시험 봅니다. 밀도 더 쉬워. 용이다보다 밀도가 더 쉽다. 또 82만 정도 오답하는 거. 안 온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밀도는 작고 밀도는 크다는 거야. 지금은 밀도가 얼마인지 굳이 몰라야 돼. 저 얼마죠? 까먹었다. 이쪽 2.7, 2.9번, 2.9, 2.1번. 까먹었다. 2.9, 2.7. 이거 지금 3.1 들어간다고?
저거 이거는 10점 얼마 나오는 소리요? 그래서 보면은 밀도는 위에가 작고 아래가 크다. 자 문제. 밀도가 크면 또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래서 안쪽 것이 밀도 큰 거야. 무거운 거. 그리고 위에는 떠 있으니까 밀도 작은 거. 그 모습이야. 암벽도 보면은 그 표면보다 외부보다는 내부가 암벽이 크다는 거. 이것도 기본 상식. 그 수치가 얼마인지 굳이 몰라야 되는데 어디가 높고 어디 낮은지 비교만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또 어디야? 자, 이거 지구 내부 반지름? 지구 반지름 얼마일까요? 이건 약간 상식으로 알면 좋은 거. 지구 반지름 35kg. 그거는 뭐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 지각 정도. 드릴주각이 약 35kg 되고 우리가 지구 반지름 이게 무슨 소리나? 뭐? 써있잖아. 6,400kg. 그죠? 약 6,400kg 돼요. 됐나 이거다? 지금 이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를 하는 것은 멘트 해주면 돼. 깊이는 했죠. 5에서 35 되고, 2,900 되고, 또 얼마? 3,000 그리고 이제 5,100 나오고 하는 거. 아무튼 숫자적인 것은 굳이 몰라야 돼. 하지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만 잘 비교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뿌니 가뿐히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살며시 좀 쉬었다가 아닌가? 문제 한번 풀고 쉬었다가 하자. 의미합니다. 1번 문제 1번. 지구를 이루는 땅, 물, 공기, 생물 등은 각각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 이래서 뭐라고 하냐? 지구계. 오케이, 지구계. 2번. 지구계 구성요소 아닌 것은 자기권. 자기권. 3번 자기권은 그 외권에 있을 거예요. 3번. 지구계 이루는 구성요소 첫 번째 생물권은 직원에만 분포한다. 동그라미. 생물권이 뭐예요? 우리 생명체에 대한 건데. 자 문제. 물고기는 생명체야? 생명체 아니야? 생물체. 맞죠. 그러면 어디 수거해 있는 거? X. X. 자 우리가 생물권은 직원도 있고 수건도 있고 또 기건도 있고 하는 거. 세 가지 봐야 돼요. 외권은 몰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X. 두 번째 태양, 달, 행성 등의 천체는 기건에 포함한다. X. 왜? 외권. 외권. 두 번째 X. 첫 번째 X, 두 번째 X네요. 세 번째 뭐가 뭘까? 외권에서는 비와 바람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X. 또 X야? 왜? 기권. 기권. 자, 외권 아니고 기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X, 두 번째 X, 세 번째 X. 네 번째는 뭘까요? 수건은 기관을 포함하여 바닷물, 강물 등 지구 빈자는 물. 동그라미 맞는 말. 그래서 4번 XXXO. 4번. 자, 지구내부 조사 방법 첫 번째 거. 직접 누구니? 시추. 아니지. 와, 뻥뻥 시추 모르나? 강아지 모르지. 시추.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자, 첫 번째 시점은 시추. 끝? 또 있다. 지진파. 아니면 화산 부침물. 자, 첫 번째 답은 기억 디귿 두 가지. 두 번째 간접은 누구니? 니은 지진파. 다음에 가장 효과적 방법 니은 지진파다. 5번. 자, 각 직권 각층을 직원 지표에서 가까운 곳부터 제일 처음 보게